전라남도 한평군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은 요즘 한창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집, 일명 바퀴 달린 집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실제로 이동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골조적으로나 뭐 팽이나 이런 틀어짐이 없게끔 제작하는 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얘가 움직이면은 또 무거우면 또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경량화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바퀴 달린 집, 즉 이동을 하는 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게입니다. 별도의 차량에 연결해 움직이는 구조로 집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의 타이니하우스 무게가 최소 5톤에서 6톤 정도라면 바퀴 달린 집은 2톤에서 3톤, 그래서 제작 과정부터 무게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집니다. 내장재로 사용하는 이 버드나무 합판도 다른 합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쓰고 또 화학 약품, 그러니까 본드가 많이 첨예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 겁니다. 오전 일찍부터 여러 명의 작업자가 꽤 오랜 시간 지붕을 만드는 작업에 매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검은색, 올록볼록한 시트를 길이에 맞게 절단하더니 지붕 윗부분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한번 방음 효과로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기층 형성이 돼가지고 직접적인 복사열을 막아주는 역할로 해서 잔열 효과도 있습니다. 방음 시트 부착 후엔 아연 재질의 마감재로 천장을 마무리하는데요. 끝부분을 맞물려 단단하게 결합시켜줍니다. 그런데 지붕을 이 아연 마감재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여러 가지 지붕 자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로드형이다 보니까 바람을 탔을 때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날아가지도 않고요. 지붕 마감재뿐 아니라 다른 자재들도 이동하는 집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로 선별돼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골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뼈대로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이제 단열재, 합판이 시공돼서 내부 외부가 시공이 되는 거예요. 골조의 무게에 따라 총 중량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 제작 시 골조의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목조주택의 골조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와 이동식 주택에서 사용하는 경량 철골의 무게를 비교해봤습니다. 와, 무게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총 중량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40% 정도가 더 가볍잖아요. 이제 이게 골조 전체적으로 무게 봤을 때 몇백 킬로가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몇십 %가 차이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무게가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런 데서 경량화가 진행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품이 다 완성되고 나면 수백 킬로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골조 외에도 대부분의 자재들이 가벼운 것을 사용하는데요. 외장재도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내장재로 사용하는 합판인데요. 일반 OSB 합판에 비해 버드나무 합판이 훨씬 가볍습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줄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는 오히려 경량화가 목적이기보다 주행을 하는데 안정성, 그리고 집이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일러만큼은 경량화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안정성에 가장 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식 주택을 짓는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동식 주택의 지지대 역할과 동시에 바퀴가 설치되는 부분인 트레일러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경량화가 초점인 이동식 주택에서 유일하게 무게를 신경 쓰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과연 3톤 가까이 되는 거대한 집에 바퀴가 어떻게 달리는 것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레일러 제작의 첫 과정은 수평을 맞추는 일입니다. 밑에 있는 베이스 자체가 틀어져 버리면 위에서 이게 일종의 지그대인데 지그대가 틀어지면 위에 만드는 것 자체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시작합니다. 바퀴 달린 집의 트레일러 제작엔 정확한 수치 계산이 필요한데요. 조금만 오차가 나도 주행 중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숙련된 기술자들이 제작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주행성능을 높이고자 축을 뒤로 밀어버리면 이제 앞쪽에 수직
수지 가중이 많이 걸리고요. 예, 그렇다고 수지 가중을 쪼그리기 위해서 축을 앞으로 당겨버리게 되면 이제 스네이크 현상이라서 뒤에 왔다 갔다 이제 흔들리는 주행성능이 떨어져 버리죠. 최소한의 이제 축의 거리, 축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트레일러의 용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업자가 연신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옮겨가며 용접을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 쇠를 달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열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틀어지게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 조금 하고 저쪽 식을 동안 다른 데 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로 용접을 해서 최대한 안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용접을 끝낸 작업자가 꽤 무거워 보이는 자재를 들고 들어옵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바퀴가 달리는 축인 거죠? 네. 이제 양쪽으로 바퀴가 달릴 거고요. 이제 얘는 로드형이기 때문에 전자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째 나사를 돌리는 것도 신중해 보이는데요. 단순한 작업인 나사를 조이는 것도 모두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같이 조금씩 채워가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채워주셔야지 얘가 한쪽에 응력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교차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엔 작업자가 처음 보는 자재를 들고 들어옵니다. 지금 얘는 뭐 어떤 제품이에요? 이 자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정기적으로 브레이크 신호를 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동식 주택을 끌고 가는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선으로 연결되어 집도 동시에 멈추게 되는 구조로 총 4개의 브레이크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고 뒤에 있는 너트를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고중량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차의 캘리퍼에 무리를 주게 되거든요. 이제 브레이크에 영향이 많이 가게 되고 이제 앞에 있는 차의 파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뒷부분이 밀고 들어와 버리면 앞에는 멈췄는데 뒷부분이 밀고 들어와 버리면 이제 차가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드디어 작업장으로 이동식 집에 부착될 바퀴가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2개씩 모두 4개의 바퀴가 설치됩니다. 한스프링이나 브레이크 드럼이나 이 축 자체가 버티는 무게보다 타이어의 하중, 이 개당 하중이 850g을 버티는 거죠. 나머지 이제 축이나 드럼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버틸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동식 주택에 바퀴를 부착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가 신주 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집체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립니다. 무게만 해도 3톤. 혹시 균형이 안 맞으면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들여 힘들게 만든 집이 파손될 수도 있어 작업자들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스톱. 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다시 가보자. 자, 이제 다시 내려봐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제품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해야 돼요. 바퀴 부착을 위해 집을 들어 올리는 간단한 일도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집이 공중에 고정되고 설치를 위해 바퀴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작업자가 바퀴를 부착할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합니다. 이 뒷축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원래 그렇게 정착을 하는 건가요? 앞쪽에가 무게가 있어야 차가 이렇게 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가면서. 이제 바퀴 부착을 위해 적당한 위치로 집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위치가 맞춰지자 재빠르게 바퀴 용접에 들어가는 작업자. 그런데 작업하는 자세도 힘들어 보일 뿐 아니라 불꽃이 많이 튀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많이 튀죠. 아무래도 위보기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용접면을 위를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몸으로 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장구를 잘 해야 그나마 좀 덜 하는 거. 이제 용접 장갑을 끼더라도 안으로 이제 열이 얘 자체가 달궈져서 뜨겁게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손도 화상도 입고 이제 벗을 수는 없으니 그냥 뜨겁게 버텨야 되고.
바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든든해 보이는 4개의 바퀴가 위풍당당하게 달렸네요. 제작 기간 3주. 작업자들의 땀과 열정으로 바퀴 달린 집이 완성됐습니다. 화이트와 나무 색조가 섞인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침대와 싱크대는 물론이고 샤워실까지 따로 있는 욕실도 설치되어 있네요. 하하, 완성된 집을 보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이동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보시면 줄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리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 줄눈을 하게 되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눈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실리콘 작업을 거의 다 하고 있고, 줄눈을 넣게 되면 탄성 줄눈이나 좀 특별하게 줄눈을 넣어 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좀 하나하나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죠. 일반 집보다는 아무래도 세세하게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마무리는 후미등과 같은 자동차 전등을 설치하는 작업. 전등 설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전기 배선 작업까지 진행됩니다. 집에 왜 전등을 다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로 운행을 하려면 차량용 등 설치는 물론 자동차 안전 검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판만 아무렇게나 연결을 해서도 안 되고, 같이 뭐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뭐 후진이면 후진 이렇게 나눠서 다 들어오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공장 안으로 이동식 주택을 옮길 차량이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확인. 좌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확인. 우측 깜빡이, 깜빡이 확인. 후진. 목표 확인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가 테스트기에다 물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더라도 차에다 물렸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가 이상인지 트레일러가 이상인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이동식 주택을 고정하고 있던 거치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집 사이에 연결기를 설치하고 양쪽을 안전하게 결합합니다. 여기 있는 고리가 있는데 뒷판을 채웠을 때 딱 잡아서 안 올라오게, 이게 안전장 1차 안전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커터핀 같은 걸 꽂아가지고 알핀을 꽂아서 이제 알핀이 걸려 있으면 또 안 움직여요. 이동식 주택을 연결한 자동차가 공장을 나섭니다. 자동차 안전 검사를 받기 전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하면서 주택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 곳에 고정해 놓는 집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 해서 주행하며 확인하는 안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제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주행 질감이라던가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완벽하게 달라지거든요. 이동식 주택은 소형 견인차로 분류돼 있어 총 중량이 3.5톤 이하여야 합니다. 화물용 차량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인 개근대에 올라가는데요. 과연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2250kg. 3톤이 안 되니 안전검사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휴식을 위해 달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사람들이 타이니하우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주거 생활도 있구나, 좀 주거 생활 문화 자체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이 타이니하우스 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어요.